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사생애와 모론시아 탐구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49편 사람 사는 세계들에서도 두 번째입니다. 비호흡자의 세계들과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들, 두 장에 걸쳐서 함께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리뷰한다면 도입부에서 필사자 진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초반부에 나왔는데 일단 뭐 필사자 진화라는 것이 이 물질 그 생성에서 시작돼서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과정인데요. 지역 우주에서 이제 멜기세덱 최종학교가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 최종학교는 여기서만 나오는 그런 소개되는 그 학교라고 보이시면 되겠어요. 다른 데는 이 멜기세덱 최종학교라는 것이 저는 여기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모론시아에서는 이제 그 570번 변화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 코스가 멜기세덱 최종학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체계에 대한 어, 구성,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 행성에 속해 있는 사타니아 체계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고요. 총 619개, 유라시아 같은 행성이 619개가 있다. 그 중에서 유라시아는 606번째 세계다. 그리고 사타니아 1번 거주 세계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아노바. 이 문명은 높은 단계까지 발전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태양이 세 개의 태양이 비추고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과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 그만큼 물질이 아주 좀 유라시아에서 생성하는 것 그 이상으로 태양빛이 세 개가 비춰지니까 얼마나 이 물질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다음 1장에 이제 행성 생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행성 생명의 기본 원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 진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그 발생되는 부분들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생명 기본 단위는 원형질 세포. 그래서 이제 생명 운반자가 에너지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행성의 물리적 유사성이 있지만, 각기 다른 생명 수준을 지니고 또 이런 것들은 생명 운반자들의 결정에 따라 또 생명 운반자들에게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고등생물체의 발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유전적 특성이 우수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다른 일반 행성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행성은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고립된 행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고립되지 않은 행성, 그런 행성에서는 우수한 생명 원형질에 대한 것이 신중히 보호되고 있나 봅니다. 이 장에는 이제 행성의 물리적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행성의 물리적 종류는 이제 7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기 유형인데요. 우리 대기 유형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 유형입니다. 근데 대기 유형에는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지금 이 태양을 태양 위성을 보면은 이제 그 지구가 있으면 지구 앞에 이 금성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쭉 서열 보면 이제 화성이 있는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가 두꺼워서 고호흡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구보다 더 뒤에 있으니까 대기가 더 옅겠죠. 그런 들 저호흡자. 거기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분류를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유형이 있는데, 환경 유형은 이제 물에 사는 필사자, 또 하늘에서 산다고 봐야 되겠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필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인들처럼 땅에서 사는 유형이 있고, 또 땅과 공기의 혼합 유형. 이런 어떤, 좀, 이런 필사자들이
이러한 그 사타냐 체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력 유형, 중력 유형에 따라서 키가 달라지는데요. 큰 행성, 큰 행성은 키가 76cm. 왜냐하면 이 중력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큰 행성이면 키가 작아야 큰 행성이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 바로 이제 빨리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작은 항성에서는 3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어, 이, 이 20%, 사타니아에서 20%가 이 수정된 중력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80%에 들어가 있는 일반 어떤 그 중력 유형이고요. 기온 유형이 있는데요. 기온 유형은 이제 사타니아의 30%가 이제 이 수정된 기온 유형에 속한 필사자들이 있는데 12%는 높은 온도, 18%는 낮은 온도.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럴까, 극저, 뭐 마이너스 50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극고, 플러스 50도. 그거는 이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해 본 건데, 어느 정도 기온까지 살 수 있는지, 글쎄요. 그다음에 전기 유형이 있습니다. 전기 유형은 이제 전기적, 자력적, 전자적 특성에 따른 그런 유형인데, 이 10가지 설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가지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너지 흡수 유형이 있는데요. 에너지 흡수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산소를 이렇게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 흡수형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여섯 가지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란시아는 제 세 번째 유형이고, 그다음에 중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섯 번째 유형인데, 이 중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도인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거기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게 이제 여섯 번째 유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세 번째 유형.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유형. 이렇게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비호흡자의 세계들. 비호흡자는 이제 우리가 우주인들을 보면은 이제 공기가 없는 곳에서 이 우주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호흡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주복을 입고 그 안에서 이제 호흡할 수 있도록 된 것이겠죠. 근데 그런 비호흡자의 세계들은 이제 아까 우리 고호흡자, 저호흡자가 있었는데 비호흡자의 세계들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왜 비호흡자의 세계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행성들은 호흡 유형의 지적 존재들로 가득하지만 공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필사자 계열도 있다. 오르본톤에 사람 사는 세계들 중에서 이런 유형은 7% 미만이고 네바돈에서는 그 비율이 3% 이하이다. 사타니아 전체에서 그런 세계는 9개가 있다. 사타니아에는 비호흡 유형의 거주 세계들이 매우 적은데 이는 최근에 조직된 놀라시아대 구역이 여전히 공간에 유성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호응 마찰 대기가 없는 세계들은 이러한 떠도는 유성체의 끊임없는 충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해성들조차 유성 무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성은 작은 물질체들이 파괴되어 형성된 것들이다. 네, 공기가 없는 그 세계의 필사자들, 바로 그 필사자들 비호흡자라고 합니다. 오르본톤에는 이제 이 오르본톤 초우주에는 7% 미만이 있고요. 네바논에는 3% 이하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타니아 체계에는 이런 세계가 9행성이 있어요. 이 사타니아가 이제 이 세계의 9세계가 이제 적은 것이라고 하는데, 적은 것입니다. 근데 왜 적은 이유가 왜냐면 유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놀라시아닥의 그 많은 유성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왜냐면 유성이 있으면은 이 안정이 안 된 그 행성은 이제 충돌하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비옵 세계는 당연히 대기가 안정되려면
이 광합성 작용으로 인한 초록 그 생물, 초록 식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세계들은 초록 식물들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저기 뭐야, 이 대기 밖에서 이제 이 유성이 수시로 이제 와서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세계가 사탄이 9세계가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아, 매일 수백만 개의 운석이 유란시아의 대기로 들어오며 초당 320km의 속도로 접근한다. 비호흡 세계에 진보된 민족들은 운석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운석을 소모시키거나 또는 회피하는 전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들은 보호구역을 벗어날 때 큰 위험에 직면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들은 유란시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끔찍한 전기 폭풍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 변동이 일어날 때 거주자들은 특별한 보호 단열 구조물에 피신해야 한다. 유라시아에도 이제 매일 수백만 개의 운석이 대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운석을 어떻게, 매일 수백만 개의 운석이 초당 320km로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유라시아는 어떻게 그 대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잠깐 한번 그 PPT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구가 운석을 피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운석 크기 빈도, 이거에 따라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달라지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운석이 크기가 작고 대기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참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큰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매우 낮은데 한번 발생하면 큰 재난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층이 있어요. 대기는 운석이 지구에 접근할 때 대부분 태우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 오염 대기층이 뚫렸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그 보호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운동 보호를 위해서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자기장은 이제 우리 자체 내 자기장은 이 지구 자체 내 자기장인데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방사성 또 일부 소형 운석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그 유란시아 행성의 그 운석 충돌 사례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이 추정하는 겁니다. 이제 화산 활동,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 이건 아마 그때는 이제 이 운석이 충돌해서 보통 운석이 충돌하게 되면 이제 화산 활동,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급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약 1억 3천만 년 전에 탑디 충돌이라고 있었는데 인도 대륙에서 발생한 큰 운석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났고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났었고 예, 이건 아직 인간이 살아나기 생기기 이전에 있는 일이었고요. 또 가까운 또 약 6,600만 년 전 치크 슬루브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유칸탄 반도에서 일어난 건데 운석 지름이 약 10에서 15km, 10에서 15km 약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의 그 거리로 생각하면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또 15km는 서울에서 경기도 부천, 이 정도까지. 예. 대규모 화재, 기후변화, 태양빛 차단, 기후 하강, 이제 공룡이 이 시기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이라는 것이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다고지기 때문에 이 식물이 이제 그 대지에 충만이 있다면 대기는 점점 그 자체의 그 행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겠죠. 인간 출현은 약 100만 년 전에 안동과 폰타가 정확히 99만 3,419년 때 이제 어, 어, 지적 인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앞에 그 기간, 해당 기간들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옵 세계가 그런 어떤 운석들이 자주 이렇게 대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운석을 소모시키고 태우고 또 회피하는 전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옵 세계에서 운석 영향으로 해서 전기 폭풍도 일어나고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그 전기 폭풍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주자들은 어떤 특별 보호 구역으로 피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특별 보호 구역을 만드는가 봅니다. 아니, 비호흡 미호흡자들 세계에서는 네네.
아니, 우리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 비호흡 세계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쵸?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 예. 근데 그, 비호흡 그, 예. 세계에서는 희한하네. 그 부유업자들의 삶이 이제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뒤에?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 왜요? 비호흡자들 세계에서의 삶은 유란시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호흡자들은 유란시아 종족들처럼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들 특화된 사람의 신경계 반응, 열 조절 메커니즘, 그리고 대사작용은 유란시아 필사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번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명 행위가 다르며 심지어 번식 방식조차 다소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삶이 달라요. 음식, 물 섭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섭취를, 에너지를 뭐 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뭐 생명 운반자들이 이들이 그렇게 비호흡자의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이 만든다는 건데, 보통 인간의 신경계 반응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몸, 느낌, 또 생각, 활동 이런 거 있죠.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렇게 춥거나 더울 때 체온 조절한다거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열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36.5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우면은 이게 추우면은 발열을 해서 우리가 몸을 보호하고 또 더우면은 이 땀을 배출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우리 몸을 보존하고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사작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몸을 영양분을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이 자라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런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번식하는 것조차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뭐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이런 삶이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 죽는다는 거 아니야? 필사자라는 예, 거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비슷한 거랑 또 나와요. 우리 또 선생님이 얘기 좀 궁금한 것들이 비호흡 세계의 동물종들은 대기 있는 행성에서 발견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호흡자들의 생명 방식은 대기권을 가진 세계에서의 삶과는 차이가 있다. 생존 방식에서조차 그들의 민족은 다르며 영융합 후보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들은 삶을 즐기며 대기권에서 살고 있는 필사자들이 체험하는 것과 같은 상대적인 실험과 기쁨을 겪으며 그 영역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 마인드와 성품 면에서 비호흡자들은 다른 필사자 유형들과 다르지 않다. 네, 그 생명 방식이 이제 그 동물종이 이제 유라시아 대기행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존 방식은 우리는 이제 조절자 융합 후보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영융합 후보자예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 행성도 영융합 후보자들이 있어요. 원시 세계에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세계에서는 영유아 후보자로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버서널러티의 그 도덕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조절자가 융합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영융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 조절자 융합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융합 후보자로 가고. 근데 이제 삶에서 이제 그 비호흡자들의 그 희노애락,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인드 품는 거, 성품,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영적인 부분은 어떻을까 했는데 영융합 후보자로 이제 남기 때문에, 음,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영적 상태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겠다 싶어요. 영유아 후보자로 남기 때문에. 봅시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 글자절이. 이런 유형의 필사자 행성에 대해 너희가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은 그런 종족이 유란시아와 아주 가까운 구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뭐 관심을 언제 가졌어?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구체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같아요? 이게 뭔 일이야? 뭔 내용인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아니, 뭐 저런 거 아니까, UFO 무슨 뭐, 달나라, 달. 우주. 우리 앞서서 그렇지. 달 여기서 이동이 그렇지. 됐잖아. 달에는 호흡을 못 하잖아. 네, 못해요. 비호비에요, 음. 거기. 비호비인데, 아니, 우리가, 그리고 왜
골룸같이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 응? 그거는 만든 거고. 골룸, 한골, 아니, 한골.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 다 상상도 다 이런 거에 다 어디서 나왔겠지. 오, 아니, 뭐, 어쨌거나, 어, 이게 이 달에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이분이 달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추정할 수 있는 건 달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 달인데 우리가 그 달 탐사선들이 이 달에 가서 거편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어, 유인원들은. 근데 이제 그 무인 우주선들이 계속 많이 보내요. 이 지구에서 음, 무인 우주선들을 보내고 있는데 뭐 깊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 유라시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그 말하자 그 얘기인 것 같아. 이게 아마 사람이 음. 살고 있는데 그걸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영융합,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융합 이게 영융합이라는. 왜냐 후보라는 것은 영융합은 어, 일단은 우리가 일단 조절자 융합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어, 조절자를 우리가 융합을 하잖아요. 저택 어, 세계에 어, 어, 가서 어, 어, 융합해가지고 파라다이스까지 갈 수가 음, 있잖아요. 음, 음, 영융합자는 파라다이스를 갈 수 없어요. 음. 그냥 그 말하자면 여기 유라시아 약간 행성의 하급이네, 하급. 유랑시아 행성의 원주민은 중도인이잖아요. 음, 근데 음, 그들의 영융합자들은 네바던 지역 우주의 그 원주민으로 남아요. 음, 그래서 이 지역 우주에서 많이 봉사를 해. 우리는 음, 파라다이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외부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아우터 스페이스, 바깥 공간으로 갈 수가 있는, 나중에 갈 수가 있어요. 파이널 리터가 되면. 음, 근데 음, 이들은 지역 우주에서 남아요. 그리고 또 아들 융합도 있어요. 아들 융합은 음, 또 초우주에서 또 그 원주민으로 음. 초우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런 게 그런 나오는데 거였구나. 반대. 예. 예, 그 영융합 대상자, 유라시아 행성에서 영융합 대상자로 남는 안동과 필다가 영융합 대상자거든. 영융합자거든. 안동과 필다. 그러니까 원시 세계는 그만큼 그 도덕 거주 정신, 이렇게 영적 세계가 많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모론시아 세계에 가서 훈련받고 거기에 원주민들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행성의 말 달나라다 그러면 달 내부가 있잖아. 예, 달 내부가 있잖아요. 그 내면 세계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우리 가까운 부채. 이건 뭐 어디야? 이건 달밖에 없어. 이제 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비호흡자의 세계들 정리가 나왔는데 좀 뭐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음, 대부분의 필사자들은 호흡 유형이지만 공기가 없는 세계에서도 살 수 있는 필사자들, 비호흡자 구체가 타타니아에 9개 있다. 음, 비호흡 세계는 운석의 지속적인 폭격을 받으며 주민들은 이를 대비해 전기 장치와 보호 구조물로 자신을 보호한다. 음. 비호흡자들의 생명 방식과 대기권 행성의 생존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영융합 필사자가 된다. 마인드와 성품, 삶에서 다른 세계의 필사자들과 차이가 없다. 네. 네, 그렇죠. 우리 저택세계 가면 이 비호흡자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우주에서 그 교육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한 그룹으로 이렇게 개인별 어느 정도까지 간다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그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물론 몸을 벗어나지만 이 마인드, 성품, 삶 이게 이제 이런 이분들은 이제 영융합자들이기 때문에 조절자가 없잖아요. 조절자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절자가 여기에 또 빌려주고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조절자 융합이 안 되고 그래서 영융합자들은 그 이전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 조절자가 가지고 있지 같이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호천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이분들도 수호천사가 있는지. 영융합자니까 수호천사는 없는 것 같아. 예. 1대1 수호천사. 음. 네, 다음 이제 우리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필사자들 사이에는 심지어 같은 지적이고 육체적인 유형에 속하는 자들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의지의 존엄을 지닌 모든 필사자들은 직립보행을 하는 두발 동물들이다. 예, 그 세계마다 그 행성마다 이 지적 부분, 육체적 부분에 차이가 있다. 뭐 그지 앞서 뭐 우리가 고호흡자, 저호흡자, 또 비호흡자, 또 우리 호흡 행성이 대기 행성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육체적 지적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두 발로 보행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애니멀. 근데 이게 이 의지적 존엄성, 이게 의지적 존엄성이라는 게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안돈과 폰타가 이제 언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란시아 행성이 등록이 됐는가? 이 부분은 이분들의 의지적 존엄성이 발휘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이 동물 세계에서 우리 두 쌍둥이거든요. 두 쌍둥이 남녀예요. 쌍둥이 남녀인데,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어? 뭐가 없잖아. 우리 도망가자. 그런 의지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주에서, 어, 이 이제 드디어 한 인물이 한 유란시아 행성에 의지적 인간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때 등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본인들은 그 당시에 몰랐겠지요. 네, 근데 이제 이 안동과 폰타가 유란시아서가 이제 이 유란시아 행성에 주어질 때, 게시가 될 때, 본인들도 뭔가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지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지금 안내세계, 저택세계의 그 안내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동과 폰타. 음. 우리의 최초 조상이죠. 지구 인간의 그 최초 조상이 안동과 폰타입니다. 다음 보겠게요. 6개의 기본 진화 종족이 있다. 세계의 1차 종족, 홍인, 황인, 청인과 세계의 2차 종족, 주황인, 녹색인, 남색인이다. 대부분의 거주 세계에는 이 모든 종족이 존재하지만 세계의 뇌를 가진 행성들 중 다수는 1차 종족 3가지만을 보유한다. 일부 지역 체계도 이 세 종족만 존재한다. 네. 그 인류의 그 행성, 지나는 행성에서 이제, 그 6개의 진화 종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행성이 다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네, 1차는 이제 그게 아마 그 우주의 어떤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부류는 홍인, 또 황인, 청인, 그리고 2차 부류는 주황인, 녹색, 남색인인데 1차 부류, 2차 부류를 왜 놨냐면 일단은 2차 부류는 열등민족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거의 멸종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주황인들은 홍인의 노예가 돼서 나중에 멸종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구에는 일단 우리 황인종 옐로우 그다음에 이 주황인하고 헷갈릴까 봐 제가 한 이 옐로우를 썼어요. 주황인이랑 분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홍인 계열은 아메리카의 그 인디언들 그 레드 종족이죠. 거기 청인은 이제 백인의 기원이죠. 이 청인들은. 예, 그렇고, 이제, 지금 현재 인디고, 우리는 이제 황인, 백인, 흑인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인디고가 이제 많이 그 노예 생활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여전히 그 아프리카는 잘 못 살죠. 그래서 이 쇄골 행성은 이제 우리는 두골 행성이거든요. 뇌가 두 개, 두골 행성이고 쇄골 행성들의 다수는 1차 종족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 지역 체계도 1차 종족만. 근데 이제 멸종을 당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인간이 지닌 특별한 신체적 감각은 보통 12가지이다. 그러나 3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들은 1개 또는 2개의 뇌를 가진 종류들보다 그 특별 감각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다.
그들은 유란시아 종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인간의 두뇌 유형에서 신체적 감각이 보통은 이제 1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가지가 도대체 뭔가 찾아봤는데 뇌신경계가 12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뇌신경계가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후각신경, 우리 후 냄새 맡는 후각신경, 그다음에 또 시각신경이 4가지나 돼 있어요. 동안신경, 외전신경, 활차신경, 다 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얼굴, 뭐 이렇게 이거 뇌에 관련돼 있는 뇌에 이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3차 신경, 또 안면 얼굴 근육, 얼굴에 대한 것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고, 그다음에 청각 부분, 그다음에 혀, 예, 이런 거. 그다음 미주신경이 이제 심장, 폐, 소화기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내부 장기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신경이 부신경이라고 하는데 목과 어깨, 이 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설화신경, 혀가 또 여기 또 있네. 이렇게 뇌신경계 12가지인데 이제 12가지 신체적 감각이라는 게 뇌신경을 말하는 건지 일단 12개가 분리된 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음. 가족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자들은 보통 하나씩 태어나며 여럿을 출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가족 생활은 모든 유형의 행성에서 대체로 유사하다. 남녀 평등은 모든 진보된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된다. 남성과 여성의 마인드 자질과 영적 지위는 동등하다.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려 할 경우 우리는 그 행성이 야만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생명 존재들이 체험하는 특징은 물질 아들과 딸이 도착한 후에 크게 개선된다. 예, 가족 구성을 보면 보통은 하나만 출생해? 이, 그렇게 된, 여럿 많이, 옛날부터, 옛날에 많이 낳았는데, 여럿은 예외. 그 가족 생활은 거의 모든 유형 행성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유라시아 행성은 좀 예외 같아. 왜냐면 유라시아 행성은 11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11 행성이라는 건 그 사타니아 책에 11 행성이 61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10개 행성마다 하나씩 실험 행성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 행성에서는 아이를 하나만 출생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여럿을 출생하는 거는 예외. 희한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족 유형은 행성이 모든 유형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남녀 평등은 이제 진보된 세계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부분인데 뭐 남녀 평등이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것은 거의 이제 아직 야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은 마인드 자질이나 영적 지위, 정신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남녀 평등은 동등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남녀 평등은 아담과 이브의 섭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이후 크게 개선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라시아 행성은 이제 어차피 이런 남녀 평등조차도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죠. 요즘에 와서야 이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진화된 세계에서나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인도나 또 저기 이 동남아 쪽 그쪽도 가다 보면은 아직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 볼 수가 없고 또 중동 지역도 보면은 거기 또 거의 여자 뭐 다 얼굴 가려야 돼.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인가? 막, 아직도 남녀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그런 유라시아 세계에도 민족들이 있습니다. 음. 계절과 온도의 변화는 태양빛을 받고 태양으로 가열되는 모든 행성에서 일어난다. 농업은 모든 대기권의 어느 세계에나 보편적이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모든 행성에 진보하는 종족들에게 공통된 활동이다. 이건 이제 가열에 따른 농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태양빛에 따라서 이제 계절의 변화가 있고 온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예,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은 모든 진보하는 종족들이 가진 공통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것이 뭐 저주다 뭐 이렇게 나온 그런 것으로 이제 나온 기록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공통된 그래서 옛날에 행성 영주가 왔을 때 한 30만 년 동안은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루시퍼 반론이 20만 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 전에 잘 일어나고 있었는데 거의 그때는 이제 어
이 농업을 도입을 해가지고 목축업, 원예업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농장을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백인들이 사람들에게 이 교육을 시켰어요. 예, 농업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아까, 겪는 것 같이 필사자 네, 선생님 아까 그 뭐라고? 비읍자 세 응, 개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까는 그 진화하는 비읍자로 그거로 끝난 거죠? 예, 예, 예. 진화하는 지금 현재 행성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의지 네, 생명 네. 존재들에 대해서. 네.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또 남죠, 비읍자가. 머릿속에 이 나머가 좀 약간 색다른 부분이라서 남아가지고, 음, 이 장이 달라요. 포에. 인간 존재들은 모두 부족 단위와 종족 단위로 사회를 형성한다. 이러한 집단적 분리는 그들의 본성과 체질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성향은 오직 문명의 진보와 점진적인 영적 발전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거주 세계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부적 문제는 각 행성의 연륜과 신성한 아들들의 연속적인 방문에 의해 행성이 받은 영향을 바탕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그 사회 구조, 이거 사람 사는 세계들이잖아요. 이 진화한 어지 생명 존재들의 그 사회 구조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제 초기에는 부족 단위로 종족 단위를 형성합니다. 우리 막, 이미주 선생, 이씨, 또 안마리, 안금실, 안씨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종족 부족 단위로 처음에는 이렇게, 일단 사회를 형성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본성과 체질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족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미국도 뭐 무슨, 뭐, 무슨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 자기네 종족에 대한 부분들, 옛날 유럽도, 아니, 유럽도 그렇고, 예, 무슨 가 그래가지고 무슨 몇 세, 2세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이런 집단적 분리가 이제 이 문명의 진보함에 따라서 또 영적 발전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면서 이게 수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분리, 그 당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 경제, 정부 이런 문제들은 행성의 연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성이 오래된 행성일수록 좀 이렇게 그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부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런 거고 뭐 현재 그 또 이 아들들의 연속적 방문 말하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의 영향에 의해서 거기는 더 많이 보편적으로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교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동남아 쪽 여행을 가면은 저거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성전들이, 불교의 성전들이. 유럽 쪽 가면 성당은 어마어마 크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화가 다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영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많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곳이 이 물질적으로 더 잘 살잖아요. 현재 저 봤을 때도 현재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도.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인드는 무한한 영이 부여한 것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필사자 마인드는 지역 체계에서 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신체적 특성을 규명하는 특정 구조적 및 화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유사하다. 개인적 또는 물리적 행성 차이와 상관없이 이 모든 다양한 필사자들의 정신적 삶은 매우 유사하며 죽음 직후 초기 경로도 매우 비슷하다. 이제 각 그 세계의 각 행성들, 필사자의 삶에 대한 어떤 유사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마인드는 무한한 영이 부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자 마인드는 시체적 특성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뭐, 그렇죠. 무리도 뭐 마인드는 다 유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정신적, 영적 그런 삶도 개인적이고 물리적으로 차이 상관없이 유사합니다. 근데 죽음 직후 초기 경로 유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섬유시대의 부활, 또 천년 부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유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진화는 어디 생명 존재들 뭐냐면은 우리는 유라시 제가 아까 이제 실험 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619개의 이 사탄냐 체계 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예, 예. 그러나 불멸의 영이 없는 필사자의 마인드는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인드는 죽는다. 오직 수여된 영만이 불멸한다. 생존은 조절자의 봉사에 의해 영적 변화를 이루고 불멸의 혼이 태어나고 진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 적어도 물질적 마인드의 영적 변화를 이루려는 조절자의 임무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불멸에 대한 조건을 이제 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불멸의 영이라는 것은 조절자예요. 그래서 조절자가 없는 필사 마인드는 생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원시 세계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얘는 특별하게 그 영융합으로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인간 삶 마인드는 죽고 무조건 조절자만 이제 불멸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생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절자 봉사에 의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또 혼이 성장을 해서 진화하면서 이제 그렇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절자 임무에 대한 적대적 감정 갖지 말라. 이거 조절자 임무의 적대적 감정은 뭘까요, 이게?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부인하는 사람 어, 있잖아요. 신을. 신이 없어. 나만 신을 믿어. 부인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응. 이 안에 있는 조절자를 의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말 하겠지.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자신한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그 사람은 조절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비방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음. 생기잖아요. 이 관계적인 인간 관계성에서. 참 그래. 그래서 어, 이 조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걸 겪었냐면은, 안세영 있잖아. 안세영이가 그 음. 스포츠에 대해서 음. 그거를 네. 말하자면 까발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 표현이 제가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저는 참 그 친구가 참 용감하다고 저는 평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 괜히 나서가지고 분란만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는데 저 용감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그 사람 함구문 했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또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음, 이거는 또 조절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부류가 틀린 거라. 그쵸. 이거는 그 사람 성향이거든. 좀 까칠한 성향, 그 사람이 좀 까칠한 거지. 좀 건방지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양면성으로 보는 거야. 자기의 그 저거에 따라서. 음, 우리 안 선생님은 그냥, 아우, 막, 뭐, 좀 어린 게 대차게 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쪽으로는 또, 다 양면이야, 양면. 야누스. 그지? 맞아요. 그 사람의 그것도 이제 왜 자기의 단점과 양점이 공존하는 거지 뭐, 그치? 예. 컨트롤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이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막, 이제 그 사람도 과정이겠지 뭐, 그런. 예, 상대적인 부분인데, 응, 우리 응, 예수님 제자들 보면, 12제자들 중에서 응,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또 행위에 대해서 가장 지적질한 게 이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응, 유다. 그치. 그게 응. 제일 지적질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 제 시각, 다듬어지. 예. 그래도 어쨌든 그 부류를 예수님이 어쨌든 변화되길 바랬겠지 뭐, 그 부류도, 그지? 그 중에 우리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 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인은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얘기를 했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어. 늘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들었던 것 같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님, 이해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고 음, 하니까 그때 깨달았겠지. 아니, 그지? 근데 일단은 그 백합향 있잖아. 그 비싼 아, 백합향을, 백합향을 오늘 이제 나사로 준비한 거. 동생 마리아가 한 거거든. 어, 예, 그 마리아가 그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음, 많았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음, 백합향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문지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아내고 이제 이랬단 음,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서 조절자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조절자가 그치. 네, 그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절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 나사로는 왜냐면 그 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왜냐면 저분이 머지않아 돌아가시겠구나. 그 전에 내가 이거를 저분에게 이 향유를 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음. 한 거예요. 그치. 했는데 이제 저걸 팔면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음, 건데 저걸 왜 그치. 저러고 있나 그 가르쳐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본 자기 거야. 관점으로 보는 예, 거야.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냅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냅둬라 그랬는데 그 자기 편 안 들고 마리아의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가룟유다가 나는 음, 더 이상 저 나가. 마스터랑 저 선생이랑 같이 못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걸로 알고 음, 있어요. 음, 근데 조절자임에 대한 것이 개인적인 어떤 거가 모르는 사람은 또 아예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치. 예, 예, 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이게 어떤 그 상대적으로 어떤 그 퍼스널리티가 아닌 그러면은 조절자들이 그냥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다 있나?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일단은 현재로는 이제 진리의 영이 선포되는 시기는 그만큼 이 도덕적 가치 기준이 올라갔거든요. 음. 올라갔고 이 노예가 근데 없는 좀 시대고 기회를 주는 건가, 그냥? 중동 같은 데는 조절자가 보편적으로 가겠어요? 그거는 어려울 중동 것 쪽에? 같아. 예,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나는 예. 예, 그럴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이 거기도 가겠지, 어쨌든. 가긴 가는데 왜냐면, 그때 예, 이후에, 이전에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예. 그러다가 또 자기네들이 또 뭐, 또 그쪽으로 또 뭐 역사가 틀리겠지, 다양하니까. 그치? 그렇죠. 그런 우리는, 부분은 또 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어떤 한 사람이 정치인이 음,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게 이거는 좀 아닌데 하지만은 그 분위기가 당의 그 분위기가 또 그게 아니거든. 찔려 그러니까는 보인다. 휩쓸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고 그 공정 저스티스에 서지를 못 하는 거지. 그게 적대적 감정이 그러니까 없는 게. 지금 이 땅이 음, 그냥 시험하는 기간이야, 광이야, 그지? 예, 맞습니다. 진짜. 음, 그 중동 그런 데서도 조절자가 그 안에 있었어도 음, 그쪽으로 훈련을 받다가 또 뭐 어느 정도는 또 뭐 있겠지 뭐, 그지? 부류가 다 네, 틀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지? 음, 각자에 음, 맞게 역사하시겠지 뭐. 그쪽도 체험하겠지, 그런 쪽으로. 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살면서도 우리가 선 쪽으로도 가려고 하지만 악으로도 살잖아. 근데 네, 그런 것들도 다 결국은 체험하는 게 조절자가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냥 체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뭐 좋은 쪽으로 우리가 뭐 여기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조절자를 이렇게 팩트를 맞춰갖고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막 저기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고통 겪고 네. 이런 것도 다 조절자가 다 체험할 거 아니야. 아니, 맞지? 조절자는 이 조절자 어, 체험이라는 게 어떤 어, 어. 경우냐면 음, 조절자는 그런 말하자면 그 악인에 있는 조절자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음, 괴로워하고 왜냐면 음. 이 조절자는 또 신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그 음, 조각이잖아요. 완전 신성한데 거기에 이제 인간의 어, 체험이 들어가는 건데 음,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음,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음, 이거는
조절자의 그 신성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음, 인간이 살면서 음, 조절자를 많이 별도로 치고 별개로 치고 인간이 음,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물론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죠. 조절자가 있으니까 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 의지를 이끌어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조절자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그들이 하는 일은 그거야. 내가 음, 하나님의 그 진선미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는 거야. 그들이 하는 것은. 근데 악한 일 하거나 뭐, 우리가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막 우리가 그 음,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생활의 음,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음, 조절자가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거 내가 얘기하는 승리하는 거니까, 거. 내가 거기에서 그런 쪽으로, 희노애락 속에서 내가 그 희노애락 속에서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쟁취하는 거야. 그거를 음, 조절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 예, 예.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체험도 얘기하대. 아니야, 안 좋은 체험은 조절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치, 필요가, 그치. 조절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갖고 있는 그 분신이기 때문에 음. 다만 인간의 프리퍼서널, 감정, 어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네, 프리퍼서널이라서 어, 그렇지 어, 퍼서널리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심지어 인간의 퍼서널리티도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퍼서널리티가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면은 그 인간 퍼서널리티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 마인드 안에서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 그 마인드 안에 있는 조절자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막 음, 음, 힘들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표현은 나와.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렇네. 예, 예.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뭐 이런 거 막 체험하는 것도 막 뭐 체험하는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체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조돌자가 그렇지? 체험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선택을 그렇게 한 막 거예요. 살고 막 살고 막 그런 거 체험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아니지. 예, 그렇지? 예. 쓸데가 없는 거지. 육신적인 삶에만 필요한 거지. 맞습니다. 음. 이제 다음 가볼게요. 다 끝났네요. 이것도 이제 네 개밖에 정리가 요약된 건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음.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들. 의지 존엄을 지닌 이 모든 필사자들은 직립보행을 하며 기본적으로 6개의 진화 종족이 존재한다. 인간은 보통 12가지 신체적 감각을 가지며 3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들은 더 많은 감각을 지닌다. 가족 생활은 모든 행성에서 유사하고 진보된 세계에서는 남녀가 평등, 농업은 대기권이 모든 세계에서 보편적이다. 음. 필사자의 마인드는 각 세계의 신체적 차이와 관계없이 유사하며 생존은 불멸의 영의 봉사를 통해 영적 성장과 불멸의 혼이 진화해야 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녹화는 음. 여기서 중단하겠어요.